절대 배우자와 이렇게 지내지 마세요. 몸이 망가집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1,400여 쌍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부 사이의 정서적 소통이 끊긴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7배, 우울증은 3.4배, 인지기능 저하 속도는 2.1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배우자와 말없이 사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이게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을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밥은 같이 먹는데 마음은 따로 사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3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의 혈압은 거의 예외 없이 높았고 혈당도 불안정했고 수면의 질도 형편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 사이의 침묵이 우리 몸을 실제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5가지 일상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부부 친밀감의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침묵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부의 73, 6%가 하루 중 진심 어린 대화 시간이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나누는 진심이 하루에 고작 10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우자와 오늘 진심으로 나눈 대화가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10분이 넘으셨습니까? 10분이 안 되셨습니까? 혹시 10분이 안 되셨다면 이미 우리 몸에 신호가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수도관에 녹이 계속 끼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이 손상되면 온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 세대는 표현할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싸들고 나가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공장에서, 논밭에서, 시장에서 온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아이들 학비 걱정, 전셋값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사랑한다는 말은 드라마에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세대 부부의 87.2%가 결혼 생활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10명 중 9명입니다. 우리 세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침묵이, 그 거리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혈압을 올리고 잠을 빼앗고 면역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박성민 씨, 68살. 퇴직 전까지 34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68이었고 새벽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혈압약을 더 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아내랑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데 말이 없어요. 42년을 살았는데 이젠 밥만 같이 먹는 사이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방전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이분의 혈압을 올리고 있는 진짜 원인이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는 60대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혈압 상승 빈도가 2.3배 높았습니다. 밤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장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이 24시간 풀가동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세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심혈관 질환의 원인 중 정서적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4.7%에 달합니다. 세 번째로 큰 원인입니다. 운동 부족, 식습관 다음이 바로 정서적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 계십니까?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외로움이 원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면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23.8% 낮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멀면 잠이 안 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1배 빠르다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주고받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말을 찾고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이 뇌운동인 겁니다. 배우자와 말을 안 하면 이 뇌운동이 사라집니다. 근육을 안 쓰면 빠지듯이 뇌도 안 쓰면 줄어듭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뇌신경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배우자와 30분 이상 대화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 부피 감소 속도가 41.3%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대화가 치매 예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자한테 말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손주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은 분 없으시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오늘부터 배우자한테 말을 거세요. 그게 치매 예방입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대화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게 치매 예방이라니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강력한 약이었던 겁니다. 비싼 치매 예방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한테 오늘 뭐 했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높은 그룹은 면역력 지표인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27.4%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다는 겁니다. 사랑이 면역력을 높인다? 이게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강해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백정자 씨, 76살이십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남편분과 매일 저녁 30분씩 손잡고 동네를 걷기 시작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로 등을 두드려주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1년 후에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살짝 올라 있었답니다. 담당 의사가 뭘 하셨냐고 물었대요. 이분이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하셨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셨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부 사이의 침묵이 우리 몸을 얼마나 해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침묵은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빼앗고 치매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대화하고 접촉하고 함께하면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아니, 제가 환자분 이야기를 마저 드려야겠습니다. 박성민 씨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분께 딱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6개월 뒤에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이 128이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지난달에 아내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손잡고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걷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했더니
이렇게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때 같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5가지 일상 습관. 첫째, 아침에 배우자를 3분간 안아주세요. 딱 3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포옹을 30초 이상 지속하면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약 2.7배 증가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며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비싼 보약 한 첩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포옹 한 번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씨 67살입니다. 전직 교사이신 이분이 남편한테 매일 아침 안아달라고 한 달을 부탁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밥이나 먹자며 어색하게 반응하던 남편분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먼저 팔을 벌리셨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안겨 있었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5개월 후 남편분의 혈압이 146에서 124로 내려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떤 약을 바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약은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바뀐 건 아침에 3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포옹하는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3일만 해보시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포옹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소에서도 신체 접촉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 안기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게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배우자한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아니, 오히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포옹이 더 강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71살이신데 퇴직은행원이셨던 분입니다.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남편분과 매일 아침 3분 포옹을 시작하신 지 넉 달 만에 혈압약 용량이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혈압이 안정되니까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0년 동안 약으로 못한 일을 포옹 3분이 해냈습니다. 남편이 약 값 아꼈다고 좋아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말할 때 하던 것을 멈추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으세요. 리모컨을 바닥에 두세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눈을 보세요. 그리고 이 세 마디 중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하셨네. 해결책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강릉에 사시는 한상철 씨, 62살, 택시를 모시는 분입니다. 이분 아내분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일하러 나가 있을 때는 보고 싶었는데 집에 오면 더 외로웠어요. 뭔가 말하면 항상 텔레비전 보면서 응 하거든요. 제가 이분께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말하면 텔레비전 끄고 눈만 보세요. 2주 후에 아내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제 제 말 들으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하더라고요. 저 40년 동안 그 말 한 번 못 들어봤거든요. 어젯밤에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해되시죠?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눈을 보고 세 글자를 한 겁니다. 그랬구나. 이 세 글자가 40년의 외로움을 녹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경청이 있는 부부는 생활 만족도가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청 하나로 삶의 질이 2배 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셋째, 하루에 딱 3번 감사를 말로 표현하세요. 밥이 맛있어,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집이 늘 깨끗하네. 이 짧은 말 3번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가 해주는 모든 것이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표현 안 해도 알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귀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봐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받는 그룹은 면역세포 활성도가 31.6% 높았고 수면의 질이 28.4%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감사 한마디가 수면제보다 강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약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서투르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넘게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을 돌봐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참는 게 남자라고 표현하는 건 약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표현하는 게 강한 겁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게 용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셨습니다. 밥 한 끼에 고마워 한마디면 그분들의 50년 수고가 빛납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61살이십니다. 학원 강사를 하시면서 남편분 밥도 차리고 시부모님 병간호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남편분한테 고맙다는 말을 처음 들은 게 결혼 37년 만이었답니다. 남편분이 저녁 먹으면서 갑자기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셨다는데, 아니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셨다고 합니다. 37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마디만 하세요. 고마워. 이 두 글자면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 하시면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세요. 넷째, 하루에도 여러 번 가벼운 스킨십을 하세요. 지나가다 어깨를 살짝 스치세요. 텔레비전 보다가 손을 슬쩍 잡으세요. 잠들기 전에 등을 토닥여 주세요. 이 작은 접촉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10번 이상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부부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6.2% 낮았습니다. 손 한번 잡는 게 스트레스 약입니다. 여러분, 스킨십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팔 한번 스치는 것, 소파에 앉아서 무릎이 살짝 닿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접촉이면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도 부엌에서 부딪히면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이제 아이들 다 나가고 집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안 닿게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가까이 계세요. 대한가정의학회 건강증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일상적 신체 접촉이 있는 부부는 평균 수면 시간이 37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 잘 오신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체온이 느껴지면 우리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씨, 58살이십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남편분과 30년 넘게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셨어요. 일만 했지 눈도 안 마주쳤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께 부탁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식당에서 남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어깨를 한 번만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한 달 뒤 이분이 오셨을 때 눈이 빨갛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어깨에 손을 올려줬다면서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날 식당 문을 일찍 닫고 둘이 소주 한잔 했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마주 앉아서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작은 선물을 자주 하세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귤 한 봉지, 배우자가 좋아하는 빵 하나, 시장에서 산 호떡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지나가다 생각나서 사왔어. 이 6글자가 선물 자체보다 10배 더 강합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도 배우자를 생각했다는 뜻이니까요.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침 포옹 3분, 멈추고 눈 맞추며 듣기, 하루 감사 3번, 가벼운 스킨십, 작은 선물.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 우리 몸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매일 하시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일상적 애정 표현을 꾸준히 실천한 부부는 3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8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약 한 알 효과와 비슷합니다. 아까 박성민 씨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그분께 부탁한 게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5가지 중 2번째, 멈추고 눈 맞추며 듣기였습니다. 그 하나만 바꿨는데 혈압이 168에서 128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2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2번째 핵심입니다. 부부 친밀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공동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600여 쌍을 심층 면담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74.2%가 부부 친밀감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87.3%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처 줄까봐, 어색해질까봐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체념 때문이었습니다. 이 침묵이 부부 사이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빨라야 한다, 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와 신경과학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여성의 감각신경 말단 밀도는 남성보다 평균 3.1배 높습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여성은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강한 자극은 즐거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됩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섬세한 도자기를 세게 문지른다고 빛이 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닦아야 빛이 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씨, 74살입니다. 퇴직 공무원이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느 날 밤에 아내가 등을 돌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딱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천천히 할까? 3개월 뒤 아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물어봐요. 처음엔 어색해서 웃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좋아요. 기술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쉬운 배려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결과에 집착하는 부부보다 과정을 함께 즐기는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의 숨소리를 들으세요. 체온을 느끼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젊었을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으니까요. 이제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배우자와 가까워지기 전에 깨끗이 씻으세요.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됐어도 이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보를 위해 준비했다는 마음을 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나이는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강장 수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친밀감을 유지하는 60대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 건강 지표가 38.4% 높았고 인지기능 유지율이 29.7% 더 좋았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는 그 깊이가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버텨온 세월이 만든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표현이 서투를 뿐이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 아이들 학비 벌려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던 아버지,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표현만 안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 74살이십니다. 퇴직 공무원이신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남편분이 3년 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계실 때 표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지금 옆에 계시다면 지금이요. 나중에 하자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5가지 습관. 포옹, 경청, 감사, 스킨십, 선물. 둘째, 부부 친밀감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물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깨끗이 준비하세요. 이제 보너스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23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확신하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의 하루하루가 부부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500여 쌍을 1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정서적 유대가 높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3.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말 한마디, 평소의 눈빛, 평소의 손길이 전부였습니다. 평소에 냉랭하게 지내면서 특별한 순간에만 가까워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마음의 문은 일상에서 열립니다. 첫째, 집안일을 함께 하세요. 설거지를 도와드리세요. 빨래를 같이 개세요. 이 행동이 배우자에게는 나는 여보의 수고를 알고 있어. 여보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로 들립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장순옥 씨, 72살. 남편분이 결혼 43년 동안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녁 밥 드시고 아내 옆에 서서 그릇 하나만 닦아보세요. 이분 남편이 그날 하셨습니다. 아내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43년 만에 처음이라서요. 남편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그릇 하나 닦았을 뿐인데 아내가 저한테 안겨서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전반적 건강 수준이 22.3% 높았습니다. 여러분, 설거지가 건강관리입니다. 빗자루가 운동기구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설거지를 하라고? 그게 남자가 할 일이냐?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가사 분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에게 여보 혼자 힘들지? 나도 같이 할게. 이 한마디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행동 하나가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줄면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 분위기가 달라지면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일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깁니다. 빨래 개면서 내일 뭐 먹을까 하고 설거지하면서 손자한테 뭐 사줄까 하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가 치매 예방이라고요. 집안일이 곧 뇌운동입니다. 둘째, 매일 함께 걸으세요. 아침에 15분이면 됩니다. 같이 나가보세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저 꽃이 폈네. 오늘 날씨 좋다. 손자한테 어제 전화 왔더라. 이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 부부의 정이 깊어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살,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아내분이랑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20분씩 걷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해서 그냥 걸었고 2달이 지나니 먼저 말을 걸게 되더랍니다. 3달이 지나니 산책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답니다. 지금은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간답니다. 이분의 변화를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혈당 수치가 공복 기준 142에서 118로 내려왔습니다. 잠드는 시간도 40분 빨라졌습니다. 특별한 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산책 하나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내려간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침마다 아내랑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40년 농사 짓면서 아내한테 이런 말 한 번 안 했는데 이젠 길 걸으면서 어제 텔레비전에서 뭐 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웃어요. 그 웃음이 약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걷기, 대화, 손잡기.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에 조금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시지 마세요. 병원비 쓰시지 마세요. 그 돈 아끼시고 배우자한테 귤 한 봉지 사다 드리세요. 그게 더 효과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그룹은 혼자 걷는 그룹보다 운동 지속률이 2.4배 높았습니다. 혼자서는 사흘을 못 가지만 둘이서 하면 석 달도 갑니다. 함께의 힘입니다. 셋째, 서로의 건강관리 파트너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특히 건강검진을 싫어하십니다. 아는 게 겁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같이 가자고 하면 마지못해라도 가시게 됩니다. 배우자의 힘입니다. 검진도 같이 받으시고 운동도 같이 하세요. 약 먹는 시간도 서로 챙겨주세요. 여보, 약 먹었어? 이 한마디가 약 복용률을 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약 복용을 챙겨주는 그룹은 자가관리 그룹보다 복용 수능도가 34.2% 높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 호르몬은 매년 약 1.2%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노화의 정상 과정입니다. 숨기실 이유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관리하시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굴과 달걀과 시금치, 우리 식탁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달라집니다. 여성분들도 폐경 이후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꼭 상담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을 참으셨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참으시고 시댁 눈치도 참으시고 갱년기 증상도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편함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여성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폐경 이후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받은 그룹은 삶의 질 지표가 43.7% 높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게 미덕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우리 부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좋은 어르신 그룹은 자녀 의존도가 46.3%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니까요. 아프면 서로 약 챙겨주고, 힘들면 서로 위로해주고, 걱정되면 서로 병원에 같이 가주니까요. 자식들한테 전화할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건 효도입니다. 자식들한테 짐 안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이좋게 사시면 자식들이 마음 놓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 안 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 걱정 안 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는 게 가족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또래분들 중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배우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친구분들과의 교류, 이웃과의 대화, 자녀와의 소통 모두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겁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68살이십니다. 남편분을 4년 전에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동네 어르신들과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기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이 나아졌고 불면증이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5가지입니다. 아침 포옹 3분, 멈추고 눈 맞추며 듣기, 하루 감사 3번, 가벼운 스킨십, 작은 선물, 이 5가지를 매일 하시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돈 한 푼
안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부부 친밀감의 진실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결과보다 과정을 보세요. 청결로 존중을 표현하세요. 나이는 깊이의 조건입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보너스, 일상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집안일 함께하기, 매일 함께 걷기, 서로의 건강관리 파트너 되기.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모든 것이 열립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오늘 밤 배우자 손을 잡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 계시면 됩니다. 둘째, 내일 아침 3분 안아주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셋째, 모레부터 함께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 15분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 우리 마음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배우자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손을 잡으세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여행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사이좋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명절 때 부모님이 서로 말없이 앉아 계시면 자식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밥이 맛있어하고 어머니가 아버지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 자식들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위한 겁니다. 손주들을 위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웃으시는 모습, 그게 손주들한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자. 이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씨, 77살이십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남편분한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신 게 75살 때였습니다. 남편분이 그 말 듣고 고개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울음을 참으시려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들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별을 보셨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50년 동안 왜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쉬운 건 줄 몰랐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라도, 70대라도,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을 할 시간도, 여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려고, 학교 보내려고, 결혼시키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서로를 돌볼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진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폭풍우를 함께 버텨온 나무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부부의 사랑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우리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밥심으로 버텨낸 우리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치던 우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사랑하는 법 하나 더 배우는 것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손잡고 걷는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에서 눈 마주치며 웃는 우리 부부. 그것이 자식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주세요. 배우자분께도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부, 친구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